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 남편이야. 미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준호가 미나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나는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준호가 떠난 지 정확히 3년하고도 2개월째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출장을 간다며 씩씩하게 나섰던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걸려온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 교통사고입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차는 완전히 불에 탔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여동생 미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그때 미나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미나를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이후 미나가 연락을 자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라며 끊었고 만나자고 하면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라며 미뤘습니다. 동생도 힘들겠지. 형부를 잃은 슬픔이 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준호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맞은편 빈 의자가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낯설고 외롭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민지야, 나 지금 시간 돼? 급한 얘기가 있어. 영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저는 금방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영숙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너 미나 요즘 뭐 하는지 알아? 미나? 글쎄, 요즘 연락이 뜸하긴 한데. 바쁜가 봐. 아니, 그게.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가 남자랑 산다더라. 내 친구가 우연히 봤대. 아파트에서 남자랑 같이 나오는 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나가 새 사람을 만났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나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혼 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겠죠. 하지만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요? 언니한테 소개도 안 하고. 영숙이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봐. 괜찮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축하해 줄게. 저는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동생이 행복하면 됐지. 나한테 미리 말 안 한 게 서운하긴 하지만 이해해야지. 저는 그날 오후 미나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미나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언니가 축하해 주러 왔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야. 괜한 생각하지 말자.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미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깜짝 선물이지.
축하해주러 왔어. 새로운 사람 만났다면서? 저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바구니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막아서듯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은 좀.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야, 누구야? 그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저는 미나를 밀치다시피 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 짧은 머리, 다부진 체격, 익숙한 그 뒷모습. 강준호. 제 남편이었습니다. 준호?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준호야, 나야. 민지야, 당신 아내.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당신을 모릅니다.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미나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설명할게. 저는 천천히 미나를 돌아봤습니다. 미나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설명이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가 왜 여기 있어? 죽었잖아. 장례까지 치렀잖아. 제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미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는 죽지 않았어. 사고 후에 기억을 잃었어. 기억을 잃었다고? 그럼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왜 내가 죽은 줄 알고 살게 내버려뒀어? 그게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나, 이 사람이 누군데 그래? 준호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은 내 언니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제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언니? 그럼 아까 그 말은?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미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함도 느껴졌습니다. 언니,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오빠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먼저 찾았어. 병원에서 오빠는 기억을 완전히 잃었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라고 속인 거야? 나도 처음엔 언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 미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매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언니.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평생 언니 그늘에서 살았잖아. 언니가 나한테 해준 거 다 알아. 학비도 결혼 자금도 다 언니가 대줬지. 그런데 그게 너무 싫었어. 미나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언니 덕분에 산다는 소리 듣는 게 싫었어. 나도 내 것을 가지고 싶었어. 그래서 오빠가 기억을 잃었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먼저 선택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보살펴온 동생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언니는 몰라. 평생 미나 언니로만 불린 내 기분을. 내가 뭘 해도 내 언니 덕분이네라는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나, 이 사람이 내 언니라면서요? 그럼 아까 아내라는 건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실은 됐어. 제가 미나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 당신 정말 나 기억 안 나? 저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와 제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것 봐.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28년 전에 찍은 거야. 준호는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니, 미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 치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미안하다고 하지 마.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들을 자격 없어. 저는 미나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미나와 준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동생이.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 포기 안 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댄 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나 좀 기억해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스를 탔는지,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살아 있었어. 하지만 날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미나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퇴근하는데 저녁 먹으러 갈까요? 평소 같았으면 좋아했을 아들의 목소리가 오늘은 그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금방 갈게요라고 답했습니다. 30분 후 지훈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지훈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살아있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3년 전에.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오늘 미나 이모네 집에서 아빠를 봤어.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미나의 집에서 준호를 발견한 것, 준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미나가 준호를 자기 남편이라고 속인 것까지. 지훈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뭐라고 좀 해봐.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지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그래, 엄마도 그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미나가 아빠를 데리고 산다는 거야. 자기 남편이라고 속이면서.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아빠를 데리고 와야지. 아빠 기억을 되찾게 해서 다시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해. 그런데 지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그게 가능할까요? 뭐, 아빠가 기억을 잃었다면서요? 그리고 이미 3년 동안 이모랑 살았고,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빠는 엄마를 기억 못해요. 그리고 이미 이모랑 3년을 살았어요. 그 사람 입장에선 이모가 아내인 거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모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모도 나름 아빠를 돌본 거잖아요. 나름 돌봤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전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내 아빠야. 내 친아빠가 살아있는데 그걸 데려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도 아빠가 살아있다는 게 기뻐요. 하지만 아빠가 기억을 못하는데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냥 포기하라고? 아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일단 아빠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도 날 이해 못하는구나. 지훈아, 넌 엄마 마음을 모르는구나. 엄마, 됐어. 나가줄래?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시간 좀 주세요.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도 내 편이 아니구나. 다음 날 저는 준호를 만나러 다시 미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 미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문 열어, 미나. 준호 만나게 해줘. 오빠는 지금 힘들어해. 언니가 나타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혼란스럽긴. 당연히 혼란스럽지. 자기 진짜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나야, 민지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영숙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영숙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날 기억 못하고 미나는 문도 안 열어주고 지훈이까지 내 편이 아니야. 영숙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지야, 너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 너희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여줘봐. 결혼 사진만으론 부족해. 더 많은 걸 보여줘야 해. 영숙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준호의 기억을 되살려야 해.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의 결혼 사진, 신혼여행 기념품,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준호가 써준 편지들,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준호가 기억할 거야. 반드시.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준호를 되찾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준비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결혼사진, 신혼여행 기념품, 준호가 써준 편지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이번엔 반드시 준호의 기억을 되살릴 거야. 저는 다시 미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힘들어. 내 남편을 내가 못 만나게 하는 게 말이 돼?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준호, 안에 있는 거 알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1시간 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지 씨? 뒤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준호 씨 회사 동료였던 사람이에요. 김현주라고 합니다. 김현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가 몇 번 언급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아, 현주 씨, 민지 씨 맞으시죠? 사진으로 봤어요. 준호 씨가 책상에 가족 사진 놓고 다니셨거든요. 현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방금 전 상황 봤어요. 이 집에 준호 씨가 있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 동생이 문을 안 열어줘서. 민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주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준호 씨가 살아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준호 씨를 봤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죠. 분명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현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자분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엔 재혼하신 줄 알았죠. 그 여자가 제 동생이에요. 현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이라고요? 그럼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준호가 기억을 잃은 것, 미나가 준호를 자기 남편이라고 속인 것, 그리고 지금 제가 준호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 준호 씨랑 10년 넘게 같이 일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민지 씨를 사랑했는지 알아요. 항상 가족 얘기하셨거든요. 현주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가 그랬어요? 네. 아들 자랑도 정말 많이 하셨고요.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기다린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날 기억도 못해요. 기억은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 씨와 함께 일했던 기억들,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 다 가지고 있어요. 현주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준호 씨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맞는 거니까요. 저는 현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현주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는 다시 미나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현주도 함께였습니다. 미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준호 씨 회사 동료였던 김현주입니다. 준호 씨 계시죠? 현주의 당당한 목소리에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준호 씨 저예요. 현주예요. 기억 안 나세요? 현주가 문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거실에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 준호가 현주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현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나세요? 저 김현주예요. 같이 일했잖아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현주. 회사. 맞아, 회사.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했어요? 네. 10년 넘게 같이 일했어요. 이거 보세요. 현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게 네, 준호 씨예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 기억나세요? 현주가 사진 속 또 다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금씩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 머리 아프면 안 돼. 미나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주가 미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나 씨, 맞죠? 제가 듣기론 미나 씨는 준호 씨의 처제시라고 들었는데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준호 씨, 이분은 민지 씨의 동생이에요. 민지 씨 기억나세요? 당신 아내. 현주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민지.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오빠가 힘들어한다고요. 미나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미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나, 넌 이제 그만해야 돼. 준호는 내 남편이야.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미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뭐가 진실이야?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 이건 회사 인사 기록이에요. 여기 보세요. 당신 이름, 주소, 그리고 가족관계. 배우자 박민지, 아들 강지훈.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 씨. 제 이름을 부르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준호야, 천천히 기억해도 돼. 나 여기 있을게. 기다릴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저를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미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매번 추억의 물건들을 들고 갔습니다. 준호야, 이거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때 산 거야. 제주도에서. 이 사진은 지훈이가 돌 때 찍은 거고, 이건 당신이 내 생일 때 써준 편지야. 준호는 매번 물건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기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미나는 저를 보면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호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나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준호야,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이었나요? 그럼 28년 동안 부부였어. 우리 결혼 기념일은 5월 14일이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야. 나는 당신 덕분에 된장찌개를 배웠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된장찌개. 당신은 아침마다 조깅하는 걸 좋아했어. 매일 6시에 일어나서 한강변을 달렸지. 그리고 돌아올 때면 항상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사왔어.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나나 우유. 맞아요. 전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맞아. 그거 봐, 기억나지? 하지만 그게 정말 당신과의 기억인지 아니면 미나와의 기억인지 헷갈려요.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돼. 나 기다릴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또 왔어? 응. 준호랑 얘기 좀 했어. 미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저를 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준호가 듣지 못하도록. 베란다 문을 닫자 미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 뭘 그만해? 오빠를 찾아오는 거.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 힘들어하는 건 나야. 내 남편을 못 만나게 하는 내가 나한테 그만하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몰라. 뭘 몰라? 평생 언니 그늘에서 산 내 기분을.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그 얘기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그게 바로 문제야, 언니.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는 미나였습니다. 언니는 항상 내가 해줬다. 내가 키웠다. 내가 돈 댔다. 그 얘기만 해. 그게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지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미나는 언니 덕분에 학교 다니는 거야. 미나는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말들 듣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알아? 그건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야 해? 나도 자존심이 있어, 언니. 나도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 싶었어. 하지만 항상 언니 덕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다 언니가 주선해줬지. 나는 그냥 언니가 깔아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 내가 널 위해서. 알아, 언니. 언니가 날 사랑해서 그런 거.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웠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그랬어. 언니가 위로해줬지. 언니가 일자리 소개해줬지.
언니가 돈 빌려줬지. 나는 또 언니한테 신세 지는 거야. 그래서 내 남편을 뺏은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뺏은 게 아니야. 그냥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먼저 선택받고 싶었어. 그게 뺏은 거야. 언니는 몰라. 평생 2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언니는 항상 1등이었잖아. 공부도 잘했고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좋은 남편도 만났고. 미나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항상 미나 언니로만 불렸어. 내 이름보다 언니 이름이 먼저 나왔어. 아, 박민지 동생?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기억을 잃었을 때 나는 생각했어. 이번만은 내가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만은 내가 먼저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준호한테 내가 아내라고? 처음엔 정말 언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 오빠가 날 보고 당신이 내 아내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난 그냥 고개를 끄덕여 버렸어. 미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저는 미나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를 따르던 동생. 제가 사랑하고 보살펴온 동생. 하지만 지금 그 동생은 저를 가장 깊이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나, 너한테 물어볼게.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한 게 뭐야? 행복? 아니면 나보다 우위에 서는 거?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 내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건 널 짓누르는 것이었을지도 몰라.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갈게. 다음에 또 올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들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나 절대 포기 안 해.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미나의 말에 대해서 제가 미나에게 준 사랑이 어쩌면 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나가 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준호만큼은 되찾을 거야.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준호를 만났습니다. 미나의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준호가 일했던 회사 근처에서. 현주도 자주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옛 동료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들은 준호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준호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꿈? 한강변을 걷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자였는데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왠지 당신 같았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 자주 한강변을 산책했어. 특히 일요일 저녁에.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요. 일요일 저녁.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준호가 완전히 기억할 거야. 하지만 그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아니, 미나네 집으로 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걸까? 저는 기대에 차서 다음날 미나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준호와 미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죄송해요. 뭐가? 결심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나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민지 씨와의 기억도, 아들 지훈이와의 기억도. 하지만 준호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건 미나였어요. 제가 아무것도 기억 못할 때, 제가 누군지도 모를 때, 미나가 저를 돌봐줬어요. 그건 거짓말로 시작된 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요. 미나가 잘못한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3년은 진짜였어요. 미나가 저한테 보여준 사랑은 진짜였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거짓말로 시작된 게 어떻게 사랑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삶이 더 익숙해요. 미나와의 3년이 더 생생해요. 그럼 나는? 우리 28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이 너무 희미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민지 씨, 이혼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이라고? 준호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저는 애원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어요. 민지 씨도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오빠를 사랑해. 진심으로. 저는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나 이혼 안 해. 민지 씨, 안 된다고. 준호는 내 남편이야. 법적으로도 정식으로도 내 남편이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처리할게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변호사? 너 이미 다 준비한 거야?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나, 내가 이랬어? 내가 준호를 설득한 거야?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오빠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거짓말. 내가 준호를 세뇌시킨 거야. 내가 준호 기억을 못 돌아오게 만든 거야. 저는 미나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지 씨, 진정하세요. 비켜, 비키라고. 민지 씨. 준호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제 결정이에요.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호는 진짜로 미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억을 잃은 남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힘없이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법적으로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와 미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부부처럼.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 왜 나를 선택 안 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영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영숙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호가 미나를 선택했다는 것,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준호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영숙아. 저는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영숙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야, 포기하지 마. 법적으로 싸워. 준호 씨는 법적으로 내 남편이야. 미나가 뭐라고 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준호 마음은 다시 바뀔 수 있어. 지금은 혼란스러운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영숙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법적으로 준호의 아내야. 그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이 아무리 제 편이어도 준호의 마음이 돌아서면 그건 정말 끝인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나를 잊은 거야? 우리 28년이 미나와의 3년만도 못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에 맞서 싸웠습니다. 민지 씨 승산은 있어요. 법적으로 민지 씨가 정식 배우자니까요.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이긴다 해도 준호의 마음을 되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3개월 동안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아들 지우는 여전히 중립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걱정되고. 지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민지가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잖아. 민지가 당연히 화나지.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산책하던 그곳. 준호는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이렇게까지 싸우지 말아요. 제발. 싸우는 게 아니야. 내 권리를 지키는 거야. 권리라고요? 준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사랑도 없는데 권리만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죄송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정말 우리 28년이 아무 의미도 없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남의 이야기 같아요. 기억은 돌아올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준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민지 씨와의 기억을 되찾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제 삶이 더 편해요. 미나와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해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했던 기억이 안 나?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꿈에서 당신을 봐요. 웃고 있는 당신을. 그럴 때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제 옆엔 미나가 있어요. 진짜로 존재하는 미나가.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민지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서로를 위해서.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기다려. 준호가 뒤돌아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상자를 열자 금반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 결혼 반지야. 당신이 나한테 끼워준. 준호는 반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반지 안쪽 봐. 뭐라고 써 있는지. 준호가 반지를 들어 안쪽을 봤습니다. 민지에게 영원히 마이너스 준호.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쓴 거예요? 그래. 당신이 직접 새긴 거야. 결혼식 전날 밤에 저는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우리 결혼 10주년 때 써준 편지야. 읽어봐. 준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10년이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지. 준호.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썼어요? 그래. 그때 당신은 울면서 이 편지를 읽어줬어. 그리고 나도 울었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우리 그렇게 사랑했어. 진짜로. 28년 동안. 준호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민지 씨,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빠. 미나였습니다.
미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연락도 없이. 미나는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또 오빠한테. 미나, 제가 미나를 불렀습니다. 너한테 물어볼게. 너 정말 준호를 사랑해?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거야? 미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오빠를 진짜로 사랑해. 그럼 이것도 알고 있어? 저는 준호가 쓴 편지를 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했어.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빼앗은 거야. 미나는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미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너무 외로웠어. 너무 혼자였어. 미나는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언니 뒤에서만 살았잖아.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누군가한테 1순위가 되고 싶었어. 준호가 미나를 일으켰습니다. 미나, 그만 울어. 그리고 준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반지와 편지를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건 제가 가질 자격이 없어요. 준호야,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반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미나, 이거 가져.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언니, 내가 준호한테 받은 반지야. 하지만 이제 내가 가져. 언니 무슨, 대신 약속해. 준호를 진짜로 사랑하겠다고. 내가 준호를 사랑했던 것만큼. 미나는 반지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저는 준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법정 싸움도 집착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준호야, 안녕.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6개월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을 때 그는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 씨,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영숙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응, 괜찮아. 놀랍게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집착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뭐 먹을래? 내가 살게. 영숙이 제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응, 그럴까? 우리는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영숙이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생각해봐야지. 여행이라도 갈래?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영숙아. 하지만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영숙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달려갈게. 응, 알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습니다.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다.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생활을 찾아보고 요가 수업을 등록하고 봉사활동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동생 미나를 위해, 남편 준호를 위해, 아들 지훈을 위해. 하지만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이면 외로움이 밀려왔고 준호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3개월 후, 어느 날 아들 지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지훈아. 지훈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뭐가?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엄마도 몰랐네. 아빠,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궁금하긴 하지. 하지만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야. 아빠는 미나 이모랑 잘 지내고 계세요. 결혼도 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잘 됐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준호가 행복하면 됐어. 그게 내가 바라던 거니까. 지우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전 엄마를 존경해요. 저는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행복해. 그리고 미나야, 너도 행복해. 나도 이제 행복해질 거야.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준호와 결혼하고 나서는 꿈을 포기했었는데 이제야 이루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민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오픈날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정말 멋지다. 내가 이런 걸 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근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저는 웃으며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문득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밝고 더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영업 끝났어요. 저는 문 쪽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지 씨. 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미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준호, 미나. 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그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앉아. 뭐 마실래? 아무거나요. 저는 커피를 2잔 내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카페 정말 예쁘다. 언니 꿈이 이거였잖아. 응, 늦었지만 이루게 됐어. 언니, 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됐어, 미나.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저희가 온 건 왜 왔어?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어. 제대로.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언니한테 받은 사랑을 저버렸어.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 씨, 저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언니, 용서해. 너희 둘 다 이미 용서했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미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저는 미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미나 잘 돌봐줘. 얘 약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 정말 용서했구나. 진심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현재, 오늘도 카페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웃으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영숙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오늘 한가해? 응, 나중에 시간 돼. 그럼 저녁에 같이 영화 볼래? 새로 나온 거 재미있대. 좋아.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진짜 많이 변했어, 민지야.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해. 정말로.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를 잃었지만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56년.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민지야, 고생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온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케이크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카페 민지의 시간은 오늘도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펀펀한 세상이었습니다.